그러면 가족 간 돈 분쟁 사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네. 이제는 남이 된 며느리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니, 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건강하시죠? 얼마 전 지병이 있던 남편 상을 치른 영자 씨. 재산 정리를 위해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다. 이 집이랑 상가, 현금까지 다 해서 18억이야. 깔끔하게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눌 거야. 너희들은 불만 없지? 그럼요, 어머니. 이제 저희 셋뿐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화목하게 재산 문제가 정리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올케, 무슨 일이야? 아버님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럼 저 당연히 부르셨어야지. 5년 전 세상을 떠난 막내 아들의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남기신 재산 중에 당연히 뭐 제목도 있는 거겠죠? 아, 재수 씨 진짜 너무하시네. 최소한 장례식장이라도 왔어야지. 어쨌든 먼저 떠난 그이도 아버님 자식 아니에요? 그 당연히 주셔야죠.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유, 진짜 뻔뻔하네. 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만 영자 씨 가족. 이제 그만두래. 일단 네 얘기는 잘 알겠으니 우리끼리 상의 좀 해보마. 오늘 이만 돌아가. 그렇게 가족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막내 몫으로 상가 하나 주는 게 어떻겠니?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 민수 그렇게 보내고 5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독한 애야. 난 한 푼도 못 줘. 아, 그러지 말고 재수 씨 사정도 있는데 현금 좀 주는 게 어떨까? 어? 며칠 후 다시 모인 가족들. 네 사정도 있고 하니 현금으로 1억 정도 주면 어떻겠니? 참나. 누굴 바보로 하세요? 저도 다 알아보고 왔어요. 뭐 아버님 재산 18억이니까 뭐 상속비율로 어머니 6억, 나머지 자식들은 4억씩이에요. 저도 4억 주세요. 재수 씨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 엄마 됐어 그냥 얘 한 푼도 주지 마. 어? 자, 5년 전 죽은 남편의 상속분을 온전히 받아야겠다는 며느리. 그리고 전부는 줄 수 없다는 영자 씨의 가족.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활짝 열려있는 전화 상담석은 02-368-1171, 1172 두 대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망한 아들의 며느리가 찾아와서 상속받을 수 있는 전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요. 과연 4억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여기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좀 생소하시죠?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계속해서 부양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정된 제도가 대수상속인데 이거는 뭐냐면 남편의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는다. 그래서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제 손자도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8억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배우자인 부인분이 6억, 나머지 자녀들이 4억씩 받고 며느리도 남편과 똑같이 4억 원 전부 다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아들이 사망을 했다고 해서 그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거는 또 궁금해요. 만약에 그 며느리가 아들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 이거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정말 이제 속 터지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하고 사이가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위가 매일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이제 막 가정 폭력도 해가지고 딸이 이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이 그냥 먼저 사망을 한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럼 사위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이 사위한테도 장인 장모 재산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대수상속이 되는 건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나죠. 자, 이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위한테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주면 됩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서 빨리 재혼을 해라. 만약에 재혼을 하는 순간 사위와 며느리의 인척관계가 더 이상 단절되거든요. 없어지기 때문에 대수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서 빨리 재혼을 시키면 애매한 됩니다. 상황이네요. 네, 속 썩이는 사이는 좋은 사람과 연결을 시켜야 되겠네요.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어르신들인데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의외로 또 상속받는 분들이 생기시잖아요. 상속 순위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어떻게 되나요? 뭐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아시듯이 1순위가 바로 자녀죠. 네.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고 혹시 자녀가 없으면 이제 부모님과 배우자가 같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면 3순위로 형제 자매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고요. 형제 자매도 없으면 마지막 4순위가 사촌까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빚도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빚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상속 포기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부 다 하셔야 돼요. 돌아가시는 분의 형제 자매, 뭐 사촌까지 다 찾아가서 상속 포기를 하시든지 한정 승인을 해야만 불이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그런데 사연으로 돌아가 보자면 아들이 사망한 후에 며느리가 찾아와 보지도 않고 또 시아버지 상태도 찾아와 보지도 않는데 며느리의 역할을 다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을 해야 될까요? 이제 법적으로 떠나서 도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이런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민법상으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하는 경우처럼 이런 예외적인 사유 아니면 원칙적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구하라 사건 많이 아실 텐데요. 부양 의무 있는 사람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하기 어렵다 만드는 구하라법이 개정 발의됐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 통과돼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경우라고 본다면 이제 사망한 막내 아들을 빼고 나머지 딸 아들에게 상속하는 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이제 막내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유류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유류분. 뭐 자식 중에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줬으면 나머지 받지 못한 자식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걸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리가 대습상속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습상속권자한테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대습상속권자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들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제한이 있는데 마냥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반환해야 될 증여라든지 유증이 있는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외에도 가족 간의 돈 분쟁과 관련된 사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산 분할 관련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6개월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남편 재산이 7억 정도 됩니다. 시부모와 시누이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인 제가 있는데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재산을 떼어줘야 하나요? 라는 사연이네요. 싫어요. 몇 대 줘요. 아니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는데 왜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그거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렇죠. 네. 아까 그 상속권자 순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경우에는 시아버님 살아계시고 시어머님 살아계시고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계 존속인 시부모님과 배우자의 며느리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 시누이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누이한테 떼어줄 필요 없고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상속분을 먼저 계산하시면 되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1대 1.5거든요. 이거를 분수로 따지면 7분의 1, 7분의 1, 7분의 3이에요. 그래서 지금 7억을 재산이 상속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시아버님 2억, 시어머님 2억, 며느리 3억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결국 두 분 다 합치면 시부모님이 더 많게 되는 경우네요. 그럼 재산 분할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기 암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친자가 아닌 호적상 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아들인데요. 얼굴 안 보고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에게 재산을 주기 싫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친자가 아니고 호적상에 올라간 아들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 변호사님? 네, 어머니의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이 서류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죠.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의소, 즉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인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고요. 당연히 어머니의 재산은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혼의 자식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이 혼외 자식을 입양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파양의 사유가 있어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모자 관계를 종료시키고 어머니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방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 고민 사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제로 동거를 2년 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동거할 때 통장을 합친다고 여자친구 통장으로 제 급여를 통째로 다 이체해줬고요. 아이고. 그게 6천만 원 됩니다. 헤어지면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건 증여한 거다.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안 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말 종종 있어요. 네. 네, 같이 있다가 또 저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데 또 헤어지면 또 본전 생각나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인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떠나간 여인의 마음을 네.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떠나갔죠. 힘들죠. 빠이빠이. 마찬가지로 떠나간 여인이 가져간 돈, 떠나간 남자가 가져간 돈 다시 돌려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징여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징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헤어져도 다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약간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돈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꿔준다 이렇게 꿔주는 거를 하시고요. 증거를 남기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헤어질 경우에 다시 반환받는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 신혼 전셋집을 상대방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파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4명이니까 안 준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통장을 합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네요.